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 의식이나 생각을 바꿔보고 싶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렇게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항상 궁금했었습니다. 그것도 의문이 날 만한 거죠. 그런데 좀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. 오늘 저녁 어둠이 갔다 해서 가서 지금 새벽이 밝아온다 해서 어제의 어둠이 이건 오류인가요? 잘못된 건가요? 그와 같은 거예요. 뭐냐면 이 어둠이 없었다면 이 밝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갖춤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 위에다가 뭐를 어떻게 더 얹을 수 있을 것이냐.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그 경쟁과 이런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런 투쟁으로 내가 70%를 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오다 보니까 온갖 모순과 갈등 그리고 부조리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된 거죠.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?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자꾸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단죄할 일이 아니고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. 왜? 이게 빠르게 성장하려고 우리가 36년 만에 성장한 거지 지금까지 하면 그 해방 후에 6.25 전쟁 이후에 그 70년밖에 더 됐느냐고. 그 70년 동안에 인류 사회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있느냐 말이죠. 근데 실질적 성장은 70년이 온 게 아니라 88년까지 성장이 끝난 거예요. 그때부터는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. 더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왜? 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때부터 못 찾은 거거든. 뭐 그렇든 저렇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성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눌려가지고 꽉 이제 찬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이게 성글게 이렇게 구조되어 있던 구성들이 요 중간이 없어지고 양극단으로 간 거예요. 이거를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. 왜? 이제 부가 전부 재편되는데 경제가 재편되는데 경제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량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로 경제가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같은 이 지식인들 있잖아요. 지식인들 요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보존을 못하는 사람.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지 돈을 가지고 지가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돈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극빈층과 이제 극부층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갈 길을 모르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러면 요 사회 현상을 우리 지금 조직에다 갖다 놔도 똑같아요.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동안 우리가 무진 노력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? 지금 여러분들이 관할하고 있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우리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보다 지금 계급에 대한 욕구가 적어요, 많아요? 훨씬 적지.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적어요. 왜? 시스템 자체가 그거 없어도 일정한 수준 이상 가도록 해놨거든. 그건 뭐냐면 경쟁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끌어줘라. 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갖춤을 갖춰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. 이 기준에 더해서 새롭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, 왜?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으니까. 그동안은 너 안 그러면 너 못 먹고 살아. 너 쫓겨나.
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? 이걸로 우리가 협박하고 겁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딱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느냐.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생의 보람으로 이끌어야 된다. 인생의 보람으로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내 인생, 각자의 인생. 우리 조직에는 인생이 있어요, 없어요? 조직에는 인생이 없어요. 조직은 각각의 인생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조직이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의 이념이 있었어요. 조직의 이념. 이 조직의 이념이 뭐냐? 우리 경찰의 이념은 뭘까? 다 알 것 같지? 근데 쉽게 정의가 안 돼요. 각자 다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서장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이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 충북경찰의 이념은 나하고 같이 팀이 되어 있는 요 시대의 이념은 뭘로 가져가려 하느냐. 이게 합의가 돼야 그다음부터 뭘 해보지. 그죠? 친절한 경찰이라고 예를 들어볼까? 친절이 뭐냔 말이에요, 도대체. 친절이. 친절을 정의해내고 이 친절을 어느 수준까지 했을 때 우리가 친절한 경찰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친절과 관련된 이념이 쓴 거지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친절한 경찰을 댑시다. 능력 있는 경찰, 능력이 뭐냔 말이지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가고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수준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될까? 우리 국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내가 현장 경찰관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야 그 국민들한테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수준은 뭘까? 이거를 내 얘기 듣는다고 그게 될 거냔 말이죠. 그동안은 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다면 나는 이제 내 얘기 듣지 마라. 내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찾아야 될 데서 찾아라. 그러면 내 현장은 우리 총경급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한테서 찾는 거예요. 급하다고 해서 내가 국민들한테 바로 가고 말단에 있는 우리 경찰관들한테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시간이 걸려도 나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서장이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라. 왜? 서장의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니까. 그 여러분들은 계장하고 대화를 해라. 왜? 여러분들의 현장은 계장이니까. 그럼 계장은 우리 그 직원들하고 하고. 왜? 그 사람이 현장이니까. 그러면 이 경찰관들은 국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. 그래서 이 대화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계장한테 올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계장들은 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니까 이 현장이 지금 다 반영돼서 와요? 반영이 안 돼서 와요? 반영이 돼서 오죠? 그러면 요 과장들이 다 대화를 해서 서장한테 오면 국민들로부터 온 현장이 전부 반영돼서 서장한테 오잖아요. 그럼 내가 서장하고 대화를 하면 나는 지금 충북도민하고 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? 안 하고 있어요?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내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여기서 내가 또 다시 연구를 일으켜서 내려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결집돼서 지금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. 이렇게 되면 모순이 일어날까요? 안 일어날까요? 그죠? 그러니까 나는 요 길을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.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것이 잘못되고 이건 폐기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길을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실행이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새로운 청장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 10%를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
90%는 기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나하고 지금 충돌이 나요, 안 나요? 충돌이 안 나죠? 근데 내가 끌어당기면 충돌이 나요, 안 나요? 나죠? 그래서 충돌 나게 하는 건 모순이잖아. 이건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그 사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게 뭔 새로운 사는 법이야. 새로운 모순을 안 일으켜야지. 그게 누구한테 가서도 안 일으킨다고 그러면 우리끼리는 법이잖아요. 우리가 사는 법. 그죠?